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생활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규칙, 바로 접근 통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간단히 말해 여러분 회사의 1급 기밀부터 개인적인 SNS 사진첩까지 모든 걸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문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회사 공유 폴더에 들어갔는데 어떤 파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열리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파일은 클릭했더니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딱 뜨는 거요.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게 막아놓는 걸까요? 네, 정답은 바로 접근 통제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모든 디지털 파일과 시스템이라는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보이지 않는 경비원 같은 거예요. 혹은 누가 어느 층으로 갈 수 있는지 출입증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빌딩 관리인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자, 그럼 이 똑똑한 경비원은 도대체 어떤 규칙, 어떤 설계도를 보고 문을 열어주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 설계도의 공식 명칭은 바로 접근 통제 정책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누가, 그러니까 주체가 무엇을, 즉 객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딱 이 세 가지 요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개념이 현실 세계랑 디지털 세계에 정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즉 사용자고요. 객체는 여러분이 열고 싶어하는 바로 그 파일이나 시스템이죠. 그리고 행동은 그 파일을 그냥 읽기만 할 건지 아니면 수정하거나 심지어 삭제까지 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현실의 빌딩 출입 관리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디지털 빌딩의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마스터키를 설계하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안 수준과 편의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가장 고전적인 두 가지 모델부터 볼게요. DAC는 소유자의 열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든 파일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마음대로 열쇠를 복사해 주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에서 폴더 공유하는 거, 그게 바로 DAC입니다. 아주 유연하죠. 반면에 MAC는 중앙통제실의 열쇠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과 모든 파일에 대외비, 2급 비밀 같은 보안 등급을 딱 붙여놓고요. 시스템이 허락하지 않으면 파일 만든 사람이라도 절대 마음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군대나 국가기관에서 쓰는 아주 강력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수백, 수천 명인 회사에서 이 두 가지 방식만 쓰기에는 관리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융통성이 없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요즘 가장 널리 쓰이는 두 가지 현대적인 해결책입니다. 먼저 RBAC는 말 그대로 직책이 곧 열쇠가 되는 방식이에요. 나라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인사팀이라는 역할에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저는 인사팀 소속이기만 하면 관련 시스템에 다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규모 조직에서 관리하기가 정말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진화한 형태인 ABAC는 모든 상황이 곧 열쇠가 됩니다. 단순히 당신이 누구냐를 넘어서 업무 시간인가? 회사 기기로 접속했나? 사무실 와이파이를 쓰고 있나?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실시간으로 접근을 허용해주는 아주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식이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열쇠 시스템이 있지만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빌딩의 대원칙, 일종의 보안의 환급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모든 보안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첫째, 최소 권한의 원칙. 괜히 맞는 키를 줬다가 사고 나는 걸 막기 위해 딱 자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쇠만 주는 거예요. 둘째, 직무분리. 돈을 요청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업무는 한 사람이 복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죠. 셋째, 기본 거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일단 모든 문을 다 잠궈놓고 명시적으로 허락된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훨씬 안전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언제, 어떤 열쇠를 썼는지 모든 행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바로 책임 추적성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이쯤 하고요. 우리가 매일 겪는 실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컴퓨터를 켜서 파일 하나를 더블 클릭하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이 접근 통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착착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과정은 딱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증이에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내가 바로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분증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가입니다. 인증된 당신이 가진 열쇠가 이 문을 열 권한이 있는지 시스템이 정책을 확인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감사. 당신이 언제 어떤 문에 들어갔는지 모든 기록이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듯이 로그 파일에 차곡차곡 남게 되는 거죠. 인증, 인가, 감사 이 3가지는 항상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쇠 꾸러미들은요, 보통 JML이라는 생애주기 프로세스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조이너, 필요한 열쇠를 지급하고요. 부서를 옮기면 무버, 기존 열쇠는 반납하고 새 열쇠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퇴사하면 리버, 가지고 있던 모든 열쇠를 즉시 회수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데 특히 퇴사자 계정을 제때 회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보안 사고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회사 같은 큰 조직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개념들은 우리 개인의 디지털 세상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각자의 세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접근 통제는 외부의 해커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정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소중한 데이터의 마스터키는 과연 누가, 어떤 규칙으로 쥐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열쇠의 진짜 주인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맞을까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